바이오주 기술과 이슈를 짚어보고 종목을 살펴보는 바이오톡톡 더벨 김진호 기자입니다. 더벨 정세임 기자입니다. 제38호 국산 신약 어나프라주를 승인받은 비보존제약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혁신 신약을 10여 년 이상 개발한 끝에 허가 개시를 맺으면서 바이오텍의 끈기를 보여준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중소신약 개발사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있고요. 비보존제약의 이런 개발 성공 스토리부터 향후 계획,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보존제약은 비보존그룹 내 신약개발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탄생 여정은 꽤 복잡한데요. 비보존은 2008년 통증 기전을 연구했던 이두현 회장이 설립한 기업이고 2020년 계열사 루미마이크로를 통해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비보존 제약이 됐습니다. 또 루미마이크로와 이후에 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기업이 됐고요. 2020년 9월에 비보존으로부터 어나프라주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 개발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보존의 혁신 신약 개발을 이끄는 게 결국 비보존 제약이라는 얘기네요. 네, 하나 덧붙이면 비보존 제약의 최대 주주는 비보존 홀딩스고 특수관계인으로 비보존과 이두현 회장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6.9%에 이릅니다. 비보존에서 2009년에 발굴한 오피란제린이라는 성분이 어나프라주가 됐는데요. 비보존 제약이 2020년부터 개발을 주도해서 2024년에 제38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15년간 매달린 끝에 결국 결실을 맺은 사례가 됐고요. 어나프라주 같은 경우는 통증과 관련된 두 가지 기전을 동시에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가지 억제라는 다중기전 신약이라는 점과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라는 이 점, 이 두 가지가 이 주목도를 높이는 이유인데요. 일랄릴이나 암젠과 같은 빅파마에서 진통제 연구를 수행했던 이두현 비보존 회장이 직접 발굴한 물질이고요. 200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서는 모르핀이나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오남용 이슈가 있었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라는 그런 동료 기조가 이어지고 있었고, 이두현 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찾은 이 어나프라주의 성분이죠. 오피란제린이라는 물질을 미국에서 회사를 세워서 개발하려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두현 회장이 서울대 화학과 이은 교수라는 분을 만났고 그분의 권유로 좀 한국에서 회사를 세워서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비보존 제약 관계자 말로는 이은 교수 등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오면서 이두현 회장에게 국내 개발을 좀 권했다고 해요. 근데 이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진통제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 개발에도 힘을 쏟았고요. 미국에서 삼상도 사실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좀 중단이 됐었다가 이후에 국내 품목 허가를 받은 뒤에는 미국 삼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포부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나프라주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두현 비보존 회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임상은 한국에서의 어떤 비용의 한 10배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자금이 좀 수혈이 돼야 미국에 또 진출할 수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웬만큼 좀 자금이 모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나프라주가 노리는 시장은 고강도 통증을 다스리는 시장인데요. 복부 수술을 개복해서 하게 되면은 암 수술 같은 경우 수술을 엄청 좀 강한 통증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통증을 일반적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1에서 10 정도의 수치로 척도로 나누고 있고 그 중에서 한 7, 8 이상 되는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을 어나프라주를 주입했을 때 빠르게 5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임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실제 적응증도 수술 후 중증도에서 중증의 통증을 치료하는 용도로 승인이 됐고요. 국내에서 보령과 함께 유통에 나설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한 1,300억 원 정도 되고 마약성 진통제 시장이 42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재 형성된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은 비교적 낮은 강도의 통증을 줄여주는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소염 진통제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향후 어나프라주가 고강도 통증과 관련된 비마약성 통증 시장을 얼마나 개척을 할지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시장까지 넘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비보존 제약은 이제 앞으로도 또 다른 도전을 이어나가겠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어나프라주의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제 목표라고 하고요. 차기 파이프라인으로 경구용 이제 급성 통증 치료 파이프라인인 VVZ247이라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임상 2상에 이제 진입해 있고 그걸 속도를 내겠다고 하고 있고요. VVZ247도 아까 이제 어나프라주가 이제 이중기전이라고 했던 것처럼 중독 증상 완화나 통증 신호 감소 이 부분에서 이제 이중기전을 가진 물질로 이제 좀 주목받는 물질이라고 하네요. VVZ247이랑 어나프라주의 미국 임상 이외에도 어나프라주의 제형을 기존의 주사제에서 크림이나 스프레이 같은 이제 외용제로 이제 바꾸려는 임상도 이미 EA상을 완료했다고 해요. 어느 이제 제형이 더 좀 적합할지는 좀 더 두고 본다고 하고요. 이 밖에 이제 아이큐어라는 이제 패치제 전문 기업이죠. 패치형 비마약성 진통제로도 이제 한번 개발해 보겠다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보존 제약의 작년 매출을 살펴보면 8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일개양 치료제 알자틴이나 뇌기능 개선제, 콜린세레이트, 고혈압 치료제 이런 전문 의약품들이 많이 성장한 영향인데요. 작년 3분기 실적을 보시면 향남 공장 가동률이 89%로 전년 동기보다 2배 넘게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가 그리고 원가 절감이 더해지면서 연 영업이익이 10% 오른 2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당기순 손실이 34억 원에서 92억 원 정도로 늘어난 편이에요.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와 소송 비용 이런 게 악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 작년 7월 국세청으로부터 과거 인수했던 이니스트바이오 제약의 리베이트 관련 특별 세무조사가 있었고요. 또 11월에는 한국 BMS 제약이 제기했던 항응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벌금과 손해배상액이 더 발생했습니다. 네, 비보존 제약의 주가는 어나프라주가 승인된 직후였던 작년 12월 13일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11,300원에 이제 올랐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3개월간 주가가 계속 좀 빠지는 모양새여서 지금 현재는 이제 2월 28일 기준으로 한 7,000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좀 이유가 사실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어나프라주의 출시가 빨라도 올해 하반기로 이제 예고되면서 사실상 이제 당장의 실적에 이제 어나프라주가 이제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그 밖에도 이제 넥스트로 이제 내세운 경구용 물질이나 크림제나 이런 패치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발하겠다는 그런 포부들이 앞으로 언제 그 결실을 맺을지 조금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두 가지 이제 부분이 결국 주가 하향세에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작용한 것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보존 제약은 어나프라주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나프라주가 앞으로 약가를 또 받게 될 텐데 혁신 신약으로서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아서 실적을 잘 견인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보존 제약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